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남자의 인생은 갱년기에 뒤바뀐다. 지은이는 클로드 쇼샤르, 클로드 달, 양진성 옮김, 발행은 마음서재입니다. 이 책은 남성 건강과 노화 예방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소개하는 남성 갱년기 탈출법과 나이보다 젊게 사는 비결을 담은 책입니다. 우리는 보통 갱년기 하면 중년 여성에게 국한된 일로 여겨지는데요. 탈모, 뱃살, 만성 피로, 우울감, 근력 감소, 성욕 감퇴, 불면증, 기억력 저하,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 등 이 모든 것은 바로 노화로 인해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며 일어나는 남성 갱년기의 전형적인 증상이자 징후들로서 40대부터 시작돼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는 점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책에서는 이제 막 갱년기에 접어든 남성들과 이미 겪고 있는 남성들이 갱년기를 극복하고 노화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비법을 담고 있는데요. 갱년기 자가진단부터 호르몬의 변화로 나타나는 각종 증상과 예방책을 소개하고 식단관리, 운동, 스트레스와 수면관리, 건강 보조식품 등 남성 갱년기를 확실하게 탈출하는 비결을 하나부터 10까지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젊음의 활력과 건강을 되찾기 위해 꼭 필요한 호르몬 유폭과 에필로그에서는 실제 남성 환자들의 사례를 통하여 성욕 감퇴, 피로감, 성기능 장애, 무기력, 비만을 이겨낸 비법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왜 남자들은 갱년기를 관리하지 않을까? 45세 남성에게 갱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이냐고 물어보라.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게 뭐냐고 반문할 것이다. 이 나이 또래 남성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남성 갱년기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클로드 쇼샤르 박사는 1995년에 남자 대 남자, 40세 이후에도 젊음을 유지하는 법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그 당시 자신의 갱년기 문제에 관심을 갖는 남성은 거의 없었다. 설령 있다고 해도 남자들은 그런 문제를 속으로만 생각하지 입 밖으로 잘 꺼내지 않는다. 또 누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까? 1차 진료의사. 아마도 그는 농담으로 받아칠지 모른다. 당연하죠. 당신은 이제 20살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노화예방 클리닉 전문의. 당시에는 그런 이름의 클리닉도 없었을 뿐더러 그와 같은 분야를 다루는 의사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40에서 60대 남성들의 의식도 변했다. 이제 때가 온 것이다. 여성들은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치료하는 방법이나 나이보다 젊게 보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여성들은 평생 해온 대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산부인과에서는 갑작스러운 안면 홍조, 식은땀, 두통, 흥분, 성욕 감퇴, 그 밖에 다른 여성 갱년기의 불쾌한 증상들을 없애기 위해 대체 치료법을 제안할 것이다. 증상은 다양하지만 기간이 한정된 여성 갱년기와 달리 남성 갱년기는 호르몬 분비가 점차 감소하면서 증상도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된다. 대개 40세 전후에 시작돼 죽을 때까지 계속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할아버지가 될 나이에
아버지가 된 찰리 채플린이나 이브 몽탄 같은 유명인 한 명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남성은 노화가 진행될수록 정액의 양이 점차 줄어들긴 해도 정액을 계속 분비하는 한 생식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90세가 넘었어도 어쨌든 몸에서 정액이 한 방울이라도 나온다면 이 새를 생산할 수 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는 적어도 20년에 걸쳐 계속되는데 자신이 갱년기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는 개인별 차이가 크다. 배가 나오고 저녁에 TV 앞에서 잠이 드는 것만 가지고는 위험 신호로 볼 수 없다. 나이가 어느 정도 된 남성들은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또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외모에 덜 신경 쓰는 경향이 있어서 갱년기 증상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남성 갱년기 증상은 매우 다양하고 성형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감춰서는 안 된다. 건강을 유지하면서 멋지게 늙어가고 싶다면 갱년기 증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각자 상황에 맞춰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실제로 요즘에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해결책을 비롯해 확실하고 효과적인 약물과 호르몬 치료법이 나와 있다. 이 방법들은 노화 증상을 해결하는 데에도 효과가 꽤 괜찮다. 남성 갱년기에 대해 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을까? 백과사전에서는 50세 이상 남성에게서 뜻대로 관찰되는 문제들 전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를 읽은 40대 초반 남성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갱년기 증상은 10년 뒤에나 나타날 텐데 왜 지금부터 걱정해야 하지? 40세든 45세든 아직 젊긴 하지만 가능한 한 오래 젊음을 유지할 방법이 있다면 뭐든지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책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갱년기를 큰 문제 없이 넘길 수 있는지 가능한 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남자 대 남자로서 우리들의 몸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조기 노화로 발생하는 증상들, 경각심을 느낄 만한 변화가 무엇인지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건강을 지키고 노화를 예방하는 방법과 좀 더 오래 성적 활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치료법들에 대해서도 알려줄 것이다. 요컨대 좀 더 건강하게 사는 법, 좀 더 오래 사는 법을 담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의가 직접 설명해 주는 것이니 여러분은 위험을 무릅쓸 필요 없이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당신의 갱년기는 어느 단계에 있을까? 활기와 체력을 유지하면 성생활의 만족도만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노화가 급속히 진행되지 않게 하려면 급작스러운 체중 증가를 피하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며 심혈관계와 기억력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신의 노화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확인해보자. 망설이지 말고 다음 10개의 문항에 답해보라. 최근 몇 년간 뱃살이 붙었나? 성욕과 발기력이 감소하는 추세인가? 저녁 식사 후에 곧바로 잠이 드는가? 아무 이유 없이 자주 화를 내고 종종 슬픈 감정을 느끼는가? 지구력이 줄고 근육이 약해졌나? 밤에 더 자주 소변을 보는가? 낮 동안 예전보다 활력이 줄어들었나? 지난 몇 해 동안 가슴이 커졌나? 머리카락이 점점 많이 빠지는가? 잠깐씩 얼굴이 창백해지는 때가 있나? 예라고 대답한 문항에 점수를 1점씩 더한다.
이 테스트는 남성 갱년기가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어떤 증상이 가장 불편한지 치료 절차에 관심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다. 결과 3.2야. 아직 남성 갱년기가 시작되지 않았다. 하지만 40세가 넘었다면 가능한 한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나이에 맞는 간단한 검사부터 받아볼 필요가 있다. 2부에 나오는 조언을 따라 식습관과 생활 방식의 변화를 줘보자. 3에서 5점. 남성 갱년기 초기에 속한다. 전문의와 상담하고 검사를 받아보자. 이 책에 나온 조언을 따라 의사에게 해야 할 질문들을 정리하고 노화 예방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자. 책의 내용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6점 이상. 남성 갱년기가 확실하다. 먼저 종합검진, 특히 심혈관계 검사를 받고 전립선 상태를 진단해봐야 한다. 식생활을 바꾸고 호르몬 치료도 필요하다. 검사와 진단 결과에 따라 알맞은 보충식품도 섭취한다. 운동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생식선 항진증 혹은 생식선 저하증. 노화 예방 전문의가 볼 때 호르몬 분비 기능에 따라 다음 3가지 유형의 환자가 존재한다. 생식선 정상.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경우다. 이 유형은 호르몬 분비가 정상이며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40에서 50세의 남성 갱년기 증상을 느끼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생식선 저하증. 조기 남성 갱년기라고 부른다. 30세부터 약 10% 호르몬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호르몬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예전에 비해 발기 강도가 약하며 성생활 지속 시간이 짧아진다. 생식선 항진증. 남성 인구의 약 10%를 차지한다. 나이가 들어도 호르몬 분비가 잘 이루어지고 70세 혹은 그 이상이 되어서도 활발한 성생활을 유지한다. 남성 갱년기가 지연되고 호르몬 부족 현상은 60에서 70세 이후에나 나타난다. 성적인 부분의 노화나 남성 갱년기 증상은 생식선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잃어버린 20대를 찾아서.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치명적이지는 않다. 노화로 인한 위험 요소들을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서 노화의 흐름을 최대한 늦출 수는 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젊을 때와 다를 바 없이 온전한 신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해결책은 분명히 존재한다. 2부에서는 바로 이런 해결책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해결책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좋은 식생활, 꾸준한 건강관리, 신체활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와 더 나은 소화관리, 호르몬 요법, 건강기능식품. 가장 좋은 방법은 의사가 권유하는 종합검진부터 받는 것이다. 검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알려줄 것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의사는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힘들었던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 병에 걸릴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이끌어줄 것이다. 이런 해결책의 목표는 세포, 동맥, 장, 생식샘 이 4가지를 보호하는 것이다. 세포 보호하기. 정상적인 세포는 활동하면서
유릭이라고 불리는 고반응성 물질을 생성한다. 이 분자는 세포막과 DNA 등 조직의 분자들을 산화하여 세포 노화를 촉진한다. 이는 금속 물질이 공기와 닿으면 산화되어 녹이 쓰는 것, 즉 식탁에 사과를 오랫동안 놔두면 사과가 갈변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여러분의 손에 나타나는 붉은 반점이 자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과일이나 채소에는 황산화제가 함유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카로틴, 비타민C, 비타민 E, 아연, 셀레늄, 구리, 망간 등이 있다. 이 황산화제들은 유리기를 중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인체는 유리기에 대항하는 자연적인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나이가 들면서 이 시스템의 효율성이 줄어든다. 더 이상 유리기의 부정적인 작용을 효과적으로 완화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신체 내 황산화제의 방어 상태를 측정하는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음식, 특히 어떤 과일이나 채소를 우선적으로 섭취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결핍을 보충하기 위해 황산화 보충제를 복용하는 방법도 있다. 환경 오염의 주범인 독성 물질에 너무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세포를 보호하는 일이다. 인체가 오염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동맥 보호하기. 호르몬이 최상의 상태에서 순환, 작용하기 위해서는 능률이 뛰어난 혈관 시스템이 필요하다. 동맥 상태가 좋으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당뇨 환자의 치사율을 낮춘다. 동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동맥 도플러 검사, 혈액순환 속도 측정, 목혈관 도플러 검사, 심장 스트레스 검사, 코로 스캐너, 특수 스캐너를 이용해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 심장의 동맥을 검사. 검사 결과에 따라 여러 형태의 치료를 받거나 예방할 수 있다. 운동, 규칙적인 운동하기, 이상적인 시간은 일주일에 3시간. 식사, 균형 잡힌 식사하기, 인스턴트 식품 채소와 지방 많은 고기와 치즈, 채소와 등푸른 생선의 지방 다량 섭취, 정어리, 고등어, 연어 등 저혈당 지수의 탄수화물 섭취, 과일과 채소 다량 섭취, 수면, 밤에 최소 7시간 이상 수면하기,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9시간. 장 보호하기. 장의 상태에 따라 음식물에 함유된 영양분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흔히 나이가 들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영양분 흡수도 잘 안 되는데 몸에서 쉽게 흡수하지 못하면 아무리 질 좋은 재료를 골라 훌륭한 음식을 요리해봐야 헛수고가 된다. 그러면 호르몬 생성과 해독작용이 원활하지 않고 인체가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영양분과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질 위험이 높아진다. 음식을 잘 흡수하려면 장내벽의 상태가 좋아야 하고 장내 미생물이 필수적이다. 이때 장 투과성 검사를 받아볼 수 있다. 이 검사는 직접적으로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당분자를 이용해 소장의 투과 정도를 측정한다. 신체가 정상일 경우 이 당분자는 보통 대변에 들어 있어야 한다. 당분자가 소변에서 발견되면 장이 투과되거나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장을 투과하여 통과해서는 안 되는 곳으로 간 이 당분자는 보통 혈액을 지나 소변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래서 소화불량일 때는 장내 박테리아 균형을 맞춰주고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유제품이나 밀가루 음식의 섭취를 중단하면 효과가 나타난다.
살아있는 박테리아이자 인체에 이로운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몸에 이로운 균을 배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으면 좋다. 손상된 장을 잘 아물게 하는 글루타민 등의 도움을 받아 미생물의 균형을 맞춰주는 방법도 있다.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장은 특별히 관리해줘야 한다. 생식샘 보호하기. 생명의 도가니 생식샘은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것이다. 40세부터는 1년에 한 번씩 호르몬 정기 검사를 통해 분비샘의 기능을 점검하고 체내 호르몬 수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진 결과에 따라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치료의 본질은 호르몬 수치를 평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부족한 만큼을 채워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많은 양을 투여하면 안 된다. 흥분제 같은 것도 물론 금물이다. 떨어진 수치만큼 적당한 양의 호르몬을 보충해 신체적인 안정과 정신적인 평온을 되찾으면 된다. 생식섬을 보호함으로써 호르몬 감소를 막고 성욕 감퇴와 근육 손실, 체중 증가, 탈모, 뼈가 약해지는 문제들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 그러면 피로가 줄고 사기도 올라갈 것이다. 운동이 모든 것을 바꾼다. 운동하기. 현대인은 너무 정적인 생활을 한다. 그리고 이런 정적인 생활은 만병의 근원이 된다. 그렇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대단한 것은 필요 없다.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걷고 자주 계단을 이용하는 일이라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운동은 몸과 뼈, 근육, 호르몬 시스템과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무력감에 빠지고 근육은 쇠약해지며 호흡기와 심혈관계 시스템도 약해진다. 결론적으로 말해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할 건강이라는 인생의 핵심적인 목표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운동은 건강에 좋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운동을 통해 심장질환이나 당뇨, 암, 뇌질환 등 많은 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또 남성 갱년기를 예방하는 테스토스테론이나 성장 호르몬 같은 귀중한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기도 한다. 정적인 생활, 고칼리와의 전제. 식물과 달리 인간의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었다.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뇌의 일부 영역이 자극을 받는다. 즐겁게 운동하면 쾌락 중추와 보상 중추가 활성화하고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안정감을 느낀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어 역설적으로 더욱 피로를 느끼게 된다. 게다가 근육량도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 이렇게 근육이 줄어들어 근육 감소증이 되면 남성 갱년기와 뇌의 노화가 빨리 찾아온다. 정적인 생활은 안락한 현대 문물이 불러온 단점이다. 자동차와 세탁기, 로봇 청소기, 엘리베이터, 난방기구 등의 진보로 인해 우리의 몸은 물리적 움직임이 줄어들고 칼로리를 덜 연소하게 됐다.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게 우리를 게으르게 만든다. 우리는 조상들보다 훨씬 덜 움직이면서 칼로리는 훨씬 더 많이 축적한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은 대개 칼로리가 매우 높다. 너무 기름지고 너무 짜고 너무 달다. 칼로리는 더 높지만 비타민과 무기질 같은 미량 영양소는 적다. 이는 환경오염과 집약적 농업의 영향이다. 우리는 나쁘게 먹고 충분히 움직이지 않으면서 소중한 건강을 탕진한다. 정적인 생활이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 간의 상호작용을 방해하고 불균형을 초래하며 자연적인 노화 시스템을 망가뜨린다.
우리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몸을 녹슬게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 뇌를 잠들게 있게 놔두지 말고 항상 깨어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운동과 테스토스테론 보충 치료 병행. 근육이라는 자산을 가꾸고 유지하는 데에는 테스토스테론 치료가 매우 유용하다. 역도 선수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보충 치료로 효과를 보려면 몸을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호르몬이 온몸으로 퍼지고 몸이 이를 연소시킨다. 특히 테스토스테론 보충제를 투여한 날에는 충분한 운동을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너무 오랫동안 몸속에 그대로 있거나 세포 내에 방치되어 악영향을 준다. 왜 운동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스트레스를 낮추고 잠을 잘 자기 위해. 스트레스는 곧 삶이다. 하지만 잘 알고 있듯이 너무 많아서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 특히 스트레스는 더 그렇다. 단기 스트레스는 뇌에 자극을 가해 그 스트레스에 적응하도록 유도한다. 뇌는 부신의 경고 신호를 보내 코르티손을 더 많이 분비하게 한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긴장이 고조된다. 또 근육이 경직되고 근육에 영양분을 공급하려고 혈당 지수가 올라간다.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온다. 휴식기가 이어지고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반면에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휴식기도 없고 따라서 평정심이 생기지 않는다. 코르티솔 반응이 너무 오랫동안 일어나 신체 고통을 주고 당연히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같은 합병증 위험이 높아진다. 테스토스테론 분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 운동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고 호르몬과 갑상샘이 상호작용하며 복합적인 영향으로 긴장감이 해소된다. 그뿐만 아니라 운동을 너무 늦은 밤에만 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규칙적인 운동은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잠이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활발하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처럼 운동은 골치 아픈 여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다. 남자 50세, 사랑으로 산다. 전립선을 보존하기 위한 7가지 수치. 1. 낮 동안 물을 충분히 마셔라. 그러면 요로 감염을 피할 수 있다. 2. 요로 화상을 입고 싶지 않다면 너무 매운 음식을 먹지 마라. 일반적으로 입안을 따갑게 하는 것은 소화관, 요로, 전립선까지도 따갑게 만든다. 3. 다음 식품을 꼭 챙겨 먹어라. 마늘과 양파는 항암 효과가 탁월하다. 2002년 프랑스 국립암연구소 저널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마늘이나 양파를 하루에 적어도 10g씩 섭취한 남성은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낮았다. 하루 10g 이상을 섭취하면 발병 위험은 무려 50에서 60%까지 감소한다. 토마토에 함유된 리코펜은 전립선을 보호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신선한 야채 주스와 과일 주스를 꾸준히 마신다. 호박씨는 전립선암 발병 위험을 낮춘다. 4. 노릇노릇하거나 갈색빛으로 구운 음식을 너무 자주 먹지 말라. 더 나쁜 것은 불에 탄 음식을 먹는 것이다. 특히 탄 고기와 채소가 건강에 좋지 않다. 5. 규칙적으로 운동하라. 많이 걷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양성 전립선 비대의 위험이 줄어든다. 또한 운동은 심장을 보호하며 몸매를 유지시킨다. 6. 다량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를 검사한 후 올바른 영양제를 선택하라.
칼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칼슘 섭취는 전립선암의 위험을 줄여준다. 비타민 E. 미국과 핀란드 공동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E는 흡연자에게 발병 위험이 높은 전립선암을 예방한다. 비타민 B6. 40세 이상 남성에게서 증가하는 호르몬인 프로락틴의 영향을 억제하고 전립선암의 진행을 막아준다. 셀레늄. 여러 연구에 따르면 셀레늄 보충제는 전립선암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또한 셀레늄은 담배, 커피, 차 등을 통해 생기는 카드뮴 중독을 억제한다. 마그네슘. 양성 전립선 비대에 효과적이며 비타민 B6와 균형을 이루면 근육을 강화하고 이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리코펜. 토마토가 붉은 빛이 나도록 만드는 색소다.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낮다. 아연. 성기능과 관련된 미량 원소로 사정할 때마다 조금씩 빠져나간다. 50세 이후가 되면 부족해지지만 면역력을 낮출 수 있으므로 너무 많이 복용해서는 안 된다. 비타민 D. 암의 위험으로부터 전립선을 가장 잘 보호해주는 영양소 중 하나다. 소팔메토, 세레노와 레펜스. 양성 전립선 비대를 치료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식물이다.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전환되는 것을 차단한다. 이를 통해 전립선 세포의 성장을 억제해 요로 문제를 줄인다. 그러나 피나스테리드 복용에 따른 부작용처럼 성욕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복용해야 한다. 7. 절대 쟁기질을 멈추지 마라. 자크미리즈 교수의 말이다. 다시 말해 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사랑을 하고 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50세가 지난 후에도 활짝 꽃피고 역동적이고 행복하며 성적으로 활발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테스토스테론이다. 물론 나이가 많아도 테스토스테론의 양이 충분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을 따로 처방받아야 한다. 테스토스테론이 있으면 성관계를 중단하지 않고 남성성과 성적 능력을 최고로 유지할 수 있다. 치료를 받지 않는 이웃집 남자가 뚱뚱하고 축 늘어진 몸을 가진 것과 달리 당신의 몸은 탄탄하고 활력이 넘칠 것이다. 그 남자의 속사정. 성욕 감퇴. 크리스토프는 45세 남성으로 대형 컴퓨터 회사의 영업부장이다. 결혼 20년 차이며 18세 아들과 16세 딸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막 45세가 된 그는 요즘 들어 의문이 생긴다. 우선 그는 밤에 자다가 2~3번씩 깨어나 화장실에 간다. 그 곧바로 다시 잠이 들지만 평소 생활하면서 종종 손이 저린 것을 느낀다. 몸무게를 유지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40세까지는 항상 안정적으로 80kg 정도를 유지했다. 키가 185cm인 그에게 그 정도 체중은 괜찮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균형이 깨졌다. 85, 86을 넘더니 급기야 90kg에 가까워졌다. 전처럼 많이 먹지도 않는데 이상한 일이었다. 그리고 식전주나 와인을 마시고 나면 몸이 부었다. 반지가 손가락에 꽉 끼고 벨트로 인해 허리가 불편해져 구멍을 바깥으로 하나 늘렸다. 하지만 무엇보다 걱정되는 일은 아침 발기가 거의 없어졌다는 것이다.
전에는 매일 아침 발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주 가끔 발기되고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피로감이 심해졌다. 그리고 밤에 아내가 방에 들어와 그의 앞에서 옷을 벗어도 흥분이 되지 않는다. 성관계는 일주일에 한 번 갖는 것이 최대이며 그 이상은 전혀 생각이 들지 않는다. 확실히 예전보다 성욕이 줄고 뇌가 덜 에로틱해진 느낌이다. 그 증거로 낮에 성적 판타지에 빠지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다. 보통 사무실이나 거리에서 예쁜 여자를 보면 눈길이 갔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줄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는 당황스럽다. 이제 예전의 자신은 사라진 것 같다.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는 곧 그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질투심이 많은 아내는 그에게 애인이 생겼다고 믿을지도 모른다.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면 여전히 욕구를 느끼기 때문에 성욕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지는 않다.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이 분야 전문의에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 얘기하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몰랐다. 설령 그쪽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병원에 가는 것이 잘하는 일인지 망설여졌다. 그는 아내와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문제는 아내에게도 걱정할 만한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아내도 성욕이 줄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아내는 저녁에 일부러 피하려는 것처럼 일찍 잠자리에 든다. 가끔 성관계를 할 때도 아내가 쾌감을 덜 느끼고 별로 즐거워하는 것 같지 않다. 아니면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걸까? 너무 많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가끔은 아내에게 일 때문에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어쨌든 그는 아내에게 관심이 덜 가고 아내도 그에게 예전보다 훨씬 관심이 줄었다. 그렇다면 크리스토프의 아내는 어떨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녀도 크리스토프의 말이 사실이고 남편에 대한 관심과 성적 욕구가 줄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으니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저 반복되는 일상으로 다가온다. 그녀는 섹스 중에도 종종 다른 생각을 하고 쾌감을 느끼려면 집중이 필요했다. 혼자 자고 싶은 날도 많아졌다. 그녀는 남편보다 몇 살 어리니까 섹스를 하고 싶은 마음이 예전보다 덜하다면 그건 남편이 원인일 확률이 높다. 예전보다 욕구가 줄었다고 해도 그녀는 남편보다 자주 원한다. 하지만 남편이 그녀를 덜 원하는 게 느껴진다. 저녁에 남편 앞에서 옷을 벗을 때 그는 이제 자신을 거의 쳐다보지도 않는다. 남편의 눈에 그녀는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여전히 예쁘고 섹시한 난제리를 좋아한다. 남편은 섹스할 때 전보다 훨씬 활기가 줄어든 게 느껴지고 지속 시간도 줄었다. 그녀는 피곤하고 회사 일로 걱정이 있어서 그렇다는 남편의 말을 믿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는 아내에게 항상 솔직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어쨌든 나이가 들었으니 이런 변화는 감수하고 있다. 여성에게는 폐경이 있다. 남성에게도 그런 게 있을까? 그녀는 남성 갱년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떠올랐다. 남편은 남성 갱년기를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성 갱년기가 치료될 수 있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고 싶어졌다. 자신의 갱년기를 치료해주는 산부인과 의사는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 곧 호르몬 치료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그래도 폐경의 조짐이 보이고 어느 순간 갑자기 얼굴에 뜨겁게 열이 오르는 등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것이다. 그게 전부다. 남편은 분명 자신의 증상을 알고 있을 것이다. 남편은 왜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일까? 남성도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남성성을 유지하기 위해 몇 가지 치료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비아그라 같이 발기부전에 효과적인 약도 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대화를 나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확실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크리스토프는 상담을 받기 전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는 점도 명확히 해야겠다. 20주년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그는 아내를 페리고르의 한 성의 호텔로 데려가 단둘이 주말을 보낼 계획도 세웠다. 아내는 매우 기뻐했고 멋진 장소에서 샴페인과 반짝이는 샹들리에 불빛과 함께한 세련된 저녁 식사는 불행히도 실패로 돌아갔다. 크리스토퍼와 그의 아내는 전이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어색했고 둘 다 절망적인 상황에 낙담하고 좌절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들은 전문가를 찾아가기로 했다. 우리는 크리스토퍼의 검사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혈액 검사와 크리스토퍼가 겪는 문제에 대해 검토한 후 그가 남성 갱년기 전후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는 그에게 호르몬 처방을 권했고 기력과 성적 활력을 되찾아주는 호르몬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치료는 간단하다. 매일 아침 아랫배와 허벅지 안쪽에 젤 형태의 DHT를 발라 호르몬이 몸 전체에 순환되도록 하기만 하면 된다. 여기에 더해 세포막을 보호하고 항산화제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캡슐 형태의 오메가3 지방산을 보완적으로 섭취하여 노화를 늦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도록 했다. 우리는 또한 매일 최소 30분 동안은 걸으며 신체 활동을 하고 산책을 기본으로 어떤 운동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도록 권했다. 수면도 신경 써야 할 일이었다. 우리는 그에게 피로감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수면이라는 신체적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밤 10시 전이라도 졸리면 참지 말고 바로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빵을 비롯하여 혈당 지수가 70 이상인 탄수화물도 줄이라고 조언했다. 테스토스테론 투여는 날씬해지는 효과와 더불어 뱃살을 빨리 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 치료를 이어갈 것을 권했다. 크리스토퍼는 금세 건강이 좋아지고 활력을 되찾은 느낌을 받았다. 그는 실제로 몇 주 만에 30대의 성욕을 되찾았다. 그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받고 3개월 후에 진료를 받으러 다시 왔다. 모든 문제가 개선되었고 그는 여전히 의료진의 감독하에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부부관계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왜 남자들은 갱년기를 관리하지 않을까? 45세 남성에게 갱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이냐고 물어보라.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게 뭐냐고 반문할 것이다. 이 나이 또래 남성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남성 갱년기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클로드 슈샤르 박사는 1995년에 남자 대 남자, 40세 이후에도 젊음을 유지하는 법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그 당시 자신의 갱년기 문제에 관심을 갖는 남성은 거의 없었다. 설령 있다고 해도 남자들은 그런 문제를 속으로만 생각하지 입 밖으로 잘 꺼내지 않는다. 또 누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까? 1차 진료의사. 아마도 그는 농담으로 받아칠지 모른다. 당연하죠. 당신은 이제 20살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노아의 방 클리닉 전문의. 당시에는 그런 이름의 클리닉도 없었을 뿐더러 그와 같은 분야를 다루는 의사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40에서 60대 남성들의 의식도 변했다. 이제 때가 온 것이다. 여성들은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치료하는 방법이나 나이보다 젊게 보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여성들은 평생 해온 대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산부인과에서는 갑작스러운 안면 홍조, 식은땀, 두통, 흥분, 성욕 감퇴, 그 밖에 다른 여성 갱년기의 불쾌한 증상들을 없애기 위해 대체 치료법을 제안할 것이다. 증상은 다양하지만 기간이 한정된 여성 갱년기와 달리 남성 갱년기는 호르몬 분비가 점차 감소하면서 증상도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된다. 대개 40세 전후에 시작돼 죽을 때까지 계속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할아버지가 될 나이에 아버지가 된 찰리 채플린이나 이브 몽탄 같은 유명인 한 명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남성은 노화가 진행될수록 정액의 양이 점차 줄어들긴 해도 정액을 계속 분비하는 한 생식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90세가 넘었어도 어쨌든 몸에서 정액이 한 방울이라도 나온다면 이세를 생산할 수 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는 적어도 20년에 걸쳐 계속되는데 자신이 갱년기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는 개인별 차이가 크다. 배가 나오고 저녁에 TV 앞에서 잠이 드는 것만 가지고는 위험 신호로 볼 수 없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든 남성들은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또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외모에 덜 신경 쓰는 경향이 있어서 갱년기 증상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남성 갱년기 증상은 매우 다양하고 성형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감춰서는 안 된다. 건강을 유지하면서 멋지게 늙어가고 싶다면 갱년기 증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각자 상황에 맞춰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실제로 요즘에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해결책을 비롯해 확실하고 효과적인 약물과 호르몬 치료법이 나와 있다. 이 방법들은 노화 증상을 해결하는 데에도 효과가 꽤 괜찮다. 남성 갱년기에 대해 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을까? 백과사전에서는 50세 이상 남성에게서 뜻대로 관찰되는 문제들 전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를 읽은 40대 초반 남성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갱년기 증상은 10년 뒤에나 나타날 텐데 왜 지금부터 걱정해야 하지? 40세든 45세든 아직 젊긴 하지만 가능한 한 오래 젊음을 유지할 방법이 있다면 뭐든지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책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갱년기를 큰 문제 없이 넘길 수 있는지 가능한 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남자 대 남자로서 우리들의 몸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조기 노화로 발생하는 증상들, 경각심을 느낄 만한 변화가 무엇인지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건강을 지키고 노화를 예방하는 방법과 좀 더 오래 성적 활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치료법들에 대해서도 알려줄 것이다. 요컨대 좀 더 건강하게 사는 법, 좀 더 오래 사는 법을 담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의가 직접 설명해 주는 것이니
여러분은 위험을 무릅쓸 필요 없이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당신의 갱년기는 어느 단계에 있을까? 활기와 체력을 유지하면 성생활의 만족도만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노화가 급속히 진행되지 않게 하려면 급작스러운 체중 증가를 피하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며 심혈관계와 기억력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신의 노화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확인해보자. 망설이지 말고 다음 10개의 문항에 답해보라. 최근 몇 년간 뱃살이 붙었나? 성욕과 발기력이 감소하는 추세인가? 저녁 식사 후에 곧바로 잠이 드는가? 아무 이유 없이 자주 화를 내고 종종 슬픈 감정을 느끼는가? 지구력이 줄고 근육이 약해졌나? 밤에 더 자주 소변을 보는가? 낮 동안 예전보다 활력이 줄어들었나? 지난 몇 해 동안 가슴이 커졌나? 머리카락이 점점 많이 빠지는가? 잠깐씩 얼굴이 창백해지는 때가 있나? 예라고 대답한 문항에 점수를 1점씩 더한다. 이 테스트는 남성 갱년기가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어떤 증상이 가장 불편한지 치료 절차에 관심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다. 결과 3점 이하. 아직 남성 갱년기가 시작되지 않았다. 하지만 40세가 넘었다면 가능한 한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나이에 맞는 간단한 검사부터 받아볼 필요가 있다. 2부에 나오는 조언을 따라 식습관과 생활 방식의 변화를 줘보자. 3에서 5점. 남성 갱년기 초기에 속한다. 전문의와 상담하고 검사를 받아보자. 이 책에 나온 조언을 따라 의사에게 해야 할 질문들을 정리하고 노화 예방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자. 책의 내용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6점 이상. 남성 갱년기가 확실하다. 먼저 종합검진, 특히 심혈관계 검사를 받고 전립선 상태를 진단해봐야 한다. 식생활을 바꾸고 호르몬 치료도 필요하다. 검사와 진단 결과에 따라 알맞은 보충식품도 섭취한다. 운동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생식선 항진증 혹은 생식선 저하증. 노화 예방 전문의가 볼 때 호르몬 분비 기능에 따라 다음 3가지 유형의 환자가 존재한다. 생식선 정상.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경우다. 이 유형은 호르몬 분비가 정상이며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40에서 50세의 남성 갱년기 증상을 느끼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생식선 저하증. 조기 남성 갱년기라고 부른다. 30세부터 약 10% 호르몬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호르몬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예전에 비해 발기 강도가 약하며 성생활 지속 시간이 짧아진다. 생식선 항진증. 남성 인구의 약 10%를 차지한다. 나이가 들어도 호르몬 분비가 잘 이루어지고 70세 혹은 그 이상이 되어서도 활발한 성생활을 유지한다. 남성 갱년기가 지연되고 호르몬 부족 현상은 60에서 70세 이후에나 나타난다. 성적인 부분의 노화나 남성 갱년기 증상은 생식선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잃어버린 20대를 찾아서.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치명적이지는 않다. 노화로 인한 위험 요소들을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서 노화의 흐름을 최대한 늦출 수는 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젊을 때와 다를 바 없이 온전한 신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해결책은 분명히 존재한다. 2부에서는 바로 이런 해결책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해결책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좋은 식생활, 꾸준한 건강관리, 신체활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와 더 나은 소화관리, 호르몬 요법, 건강기능식품. 가장 좋은 방법은 의사가 권유하는 종합검진부터 받는 것이다. 검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알려줄 것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의사는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힘들었던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 병에 걸릴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이끌어줄 것이다. 이런 해결책의 목표는 세포, 동맥, 장, 생식샘 이 4가지를 보호하는 것이다. 세포 보호하기. 정상적인 세포는 활동하면서 유릭이라고 불리는 고반응성 물질을 생성한다. 이 분자는 세포막과 DNA 등 조직의 분자들을 산화하여 세포 노화를 촉진한다. 이는 금속 물질이 공기와 닿으면 산화되어 녹이 쓰는 것, 즉 식탁에 사과를 오랫동안 놔두면 사과가 갈변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여러분의 손에 나타나는 붉은 반점이 자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과일이나 채소에는 황산화제가 함유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카로틴, 비타민C, 비타민 E, 아연, 셀레늄, 구리, 망간 등이 있다. 이 황산화제들은 유리기를 중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인체는 유리기에 대항하는 자연적인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나이가 들면서 이 시스템의 효율성이 줄어든다. 더 이상 유리기의 부정적인 작용을 효과적으로 완화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신체 내 황산화제의 방어 상태를 측정하는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음식, 특히 어떤 과일이나 채소를 우선적으로 섭취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결핍을 보충하기 위해 황산화 보충제를 복용하는 방법도 있다. 환경 오염의 주범인 독성 물질에 너무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세포를 보호하는 일이다. 인체가 오염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동맥 보호하기. 호르몬이 최상의 상태에서 순환, 작용하기 위해서는 능률이 뛰어난 혈관 시스템이 필요하다. 동맥 상태가 좋으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당뇨 환자의 치사율을 낮춘다. 동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동맥 도플러 검사, 혈액순환 속도 측정, 목혈관 도플러 검사, 심장 스트레스 검사, 코로 스캐너, 특수 스캐너를 이용해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 심장의 동맥을 검사. 검사 결과에 따라 여러 형태의 치료를 받거나 예방할 수 있다. 운동, 규칙적인 운동하기, 이상적인 시간은 일주일에 3시간. 식사, 균형 잡힌 식사하기, 인스턴트 식품 채소와 지방 많은 고기와 치즈 채소와 등푸른 생선의 지방 다량 섭취, 정어리, 고등어, 연어 등 저혈당 지수의 탄수화물 섭취, 과일과 채소 다량 섭취, 수면, 밤에 최소 7시간 이상 수면하기,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9시간.
장 보호하기. 장의 상태에 따라 음식물에 함유된 영양분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흔히 나이가 들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영양분 흡수도 잘 안 되는데 몸에서 쉽게 흡수하지 못하면 아무리 질 좋은 재료를 골라 훌륭한 음식을 요리해봐야 헛수고가 된다. 그러면 호르몬 생성과 해독작용이 원활하지 않고 인체가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영양분과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질 위험이 높아진다. 음식을 잘 흡수하려면 장내벽의 상태가 좋아야 하고 장내 미생물이 필수적이다. 이때 장 투과성 검사를 받아볼 수 있다. 이 검사는 직접적으로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당분자를 이용해 소장의 투과 정도를 측정한다. 신체가 정상일 경우 이 당분자는 보통 대변에 들어 있어야 한다. 당분자가 소변에서 발견되면 장이 투과되거나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장을 투과하여 통과해서는 안 되는 곳으로 간 이 당분자는 보통 혈액을 지나 소변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래서 소화불량일 때는 장내 박테리아 균형을 맞춰주고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유제품이나 밀가루 음식의 섭취를 중단하면 효과가 나타난다. 살아있는 박테리아이자 인체에 이로운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몸에 이로운 균을 배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으면 좋다. 손상된 장을 잘 아물게 하는 글루타민 등의 도움을 받아 미생물의 균형을 맞춰주는 방법도 있다.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장은 특별히 관리해줘야 한다. 생식샘 보호하기. 생명의 도가니 생식샘은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것이다. 40세부터는 1년에 한 번씩 호르몬 정기 검사를 통해 분비샘의 기능을 점검하고 체내 호르몬 수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진 결과에 따라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치료의 본질은 호르몬 수치를 평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부족한 만큼을 채워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많은 양을 투여하면 안 된다. 흥분제 같은 것도 물론 금물이다. 떨어진 수치만큼 적당한 양의 호르몬을 보충해 신체적인 안정과 정신적인 평온을 되찾으면 된다. 생식샘을 보호함으로써 호르몬 감소를 막고 성욕 감퇴와 근육 손실, 체중 증가, 탈모, 뼈가 약해지는 문제들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 그러면 피로가 줄고 사기도 올라갈 것이다. 운동이 모든 것을 바꾼다. 운동하기. 현대인은 너무 정적인 생활을 한다. 그리고 이런 정적인 생활은 만병의 근원이 된다. 그렇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대단한 것은 필요 없다.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걷고 자주 계단을 이용하는 일이라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운동은 몸과 뼈, 근육, 호르몬 시스템과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무력감에 빠지고 근육은 쇠약해지며 호흡기와 심혈관계 시스템도 약해진다. 결론적으로 말해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할 건강이라는 인생의 핵심적인 목표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운동은 건강에 좋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운동을 통해 심장질환이나 당뇨, 암, 뇌질환 등 많은 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또 남성 갱년기를 예방하는 테스토스테론이나 성장 호르몬 같은 귀중한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기도 한다. 정적인 생활, 고칼리와의 전제. 식물과 달리 인간의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었다.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뇌의 일부 영역이 자극을 받는다.
즐겁게 운동하면 쾌락 중추와 보상 중추가 활성화하고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안정감을 느낀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어 역설적으로 더욱 피로를 느끼게 된다. 게다가 근육량도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 이렇게 근육이 줄어들어 근육 감소증이 되면 남성 갱년기와 뇌의 노화가 빨리 찾아온다. 정적인 생활은 안락한 현대 문물이 불러온 단점이다. 자동차와 세탁기, 로봇 청소기, 엘리베이터, 난방기구 등의 진보로 인해 우리의 몸은 물리적 움직임이 줄어들고 칼로리를 덜 연소하게 됐다.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게 우리를 게으르게 만든다. 우리는 조상들보다 훨씬 덜 움직이면서 칼로리는 훨씬 더 많이 축적한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은 대개 칼로리가 매우 높다. 너무 기름지고 너무 짜고 너무 달다. 칼로리는 더 높지만 비타민과 무기질 같은 미량 영양소는 적다. 이는 환경오염과 집약적 농업의 영향이다. 우리는 나쁘게 먹고 충분히 움직이지 않으면서 소중한 건강을 탕진한다. 정적인 생활이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 간의 상호작용을 방해하고 불균형을 초래하며 자연적인 노화 시스템을 망가뜨린다. 우리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몸을 녹슬게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 뇌를 잠들게 있게 놔두지 말고 항상 깨어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운동과 테스토스테론 보충 치료 병행. 근육이라는 자산을 가꾸고 유지하는 데에는 테스토스테론 치료가 매우 유용하다. 역도 선수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보충 치료로 효과를 보려면 몸을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호르몬이 온몸으로 퍼지고 몸이 이를 연소시킨다. 특히 테스토스테론 보충제를 투여한 날에는 충분한 운동을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너무 오랫동안 몸속에 그대로 있거나 세포 내에 방치되어 악영향을 준다. 왜 운동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스트레스를 낮추고 잠을 잘 자기 위해. 스트레스는 곧 삶이다. 하지만 잘 알고 있듯이 너무 많아서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 특히 스트레스는 더 그렇다. 단기 스트레스는 뇌에 자극을 가해 그 스트레스에 적응하도록 유도한다. 뇌는 부신의 경고 신호를 보내 코르티손을 더 많이 분비하게 한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긴장이 고조된다. 또 근육이 경직되고 근육에 영양분을 공급하려고 혈당 지수가 올라간다.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온다. 휴식기가 이어지고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반면에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휴식기도 없고 따라서 평정심이 생기지 않는다. 코르티솔 반응이 너무 오랫동안 일어나 신체 고통을 주고 당연히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같은 합병증 위험이 높아진다. 테스토스테론 분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 운동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고 호르몬과 갑상샘이 상호작용하며 복합적인 영향으로 긴장감이 해소된다. 그뿐만 아니라 운동을 너무 늦은 밤에만 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규칙적인 운동은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잠이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활발하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처럼 운동은 골치 아픈 여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다. 남자 50세, 사랑으로 산다. 전립선을 보존하기 위한 7가지 수치. 1. 낮 동안 물을 충분히 마셔라. 그러면 요로 감염을 피할 수 있다. 2.
유로화상을 입고 싶지 않다면 너무 매운 음식을 먹지 마라. 일반적으로 입안을 따갑게 하는 것은 소화관, 유로, 전립선까지도 따갑게 만든다. 3. 다음 식품을 꼭 챙겨 먹어라. 마늘과 양파는 항암 효과가 탁월하다. 2002년 프랑스 국립암연구소 저널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마늘이나 양파를 하루에 적어도 10g씩 섭취한 남성은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낮았다. 하루 10g 이상을 섭취하면 발병 위험은 무려 50에서 60%까지 감소한다. 토마토에 함유된 리코펜은 전립선을 보호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신선한 야채 주스와 과일 주스를 꾸준히 마신다. 호박씨는 전립선암 발병 위험을 낮춘다. 4. 노릇노릇하거나 갈색빛으로 구운 음식을 너무 자주 먹지 말라. 더 나쁜 것은 불에 탄 음식을 먹는 것이다. 특히 탄 고기와 채소가 건강에 좋지 않다. 5. 규칙적으로 운동하라. 많이 걷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양성 전립선 비대의 위험이 줄어든다. 또한 운동은 심장을 보호하며 몸매를 유지시킨다. 6. 다량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를 검사한 후 올바른 영양제를 선택하라. 칼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칼슘 섭취는 전립선암의 위험을 줄여준다. 비타민 E. 미국과 핀란드 공동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E는 흡연자에게 발병 위험이 높은 전립선암을 예방한다. 비타민 B6. 40세 이상 남성에게서 증가하는 호르몬인 프로락틴의 영향을 억제하고 전립선암의 진행을 막아준다. 셀레늄. 여러 연구에 따르면 셀레늄 보충제는 전립선암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또한 셀레늄은 담배, 커피, 차 등을 통해 생기는 카드뮴 중독을 억제한다. 마그네슘. 양성 전립선 비대에 효과적이며 비타민 B6와 균형을 이루면 근육을 강화하고 이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리코펜. 토마토가 붉은 빛이 나도록 만드는 색소다.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낮다. 아연. 성기능과 관련된 미량 원소로 사정할 때마다 조금씩 빠져나간다. 50세 이후가 되면 부족해지지만 면역력을 낮출 수 있으므로 너무 많이 복용해서는 안 된다. 비타민 D. 암의 위험으로부터 전립선을 가장 잘 보호해주는 영양소 중 하나다. 소팔메토, 세레노와 레펜스. 양성 전립선 비대를 치료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식물이다.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전환되는 것을 차단한다. 이를 통해 전립선 세포의 성장을 억제해 요로 문제를 줄인다. 그러나 피나스테리드 복용에 따른 부작용처럼 성욕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복용해야 한다. 7. 절대 쟁기질을 멈추지 마라. 자크미리즈 교수의 말이다. 다시 말해 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사랑을 하고 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50세가 지난 후에도 활짝 꽃피고 역동적이고 행복하며 성적으로 활발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테스토스테론이다. 물론 나이가 많아도 테스토스테론의 양이 충분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을 따로 처방받아야 한다. 테스토스테론이 있으면 성관계를 중단하지 않고 남성성과 성적 능력을 최고로 유지할 수 있다. 치료를 받지 않는 이웃집 남자가
뚱뚱하고 축 늘어진 몸을 가진 것과 달리 당신의 몸은 탄탄하고 활력이 넘칠 것이다. 그 남자의 속사정, 성욕 감퇴. 크리스토프는 45세 남성으로 대형 컴퓨터 회사의 영업부장이다. 결혼 20년 차이며 18세 아들과 16세 딸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막 45세가 된 그는 요즘 들어 의문이 생긴다. 우선 그는 밤에 자다가 2~3번씩 깨어나 화장실에 간다. 그 곧바로 다시 잠이 들지만 평소 생활하면서 종종 손이 저린 것을 느낀다. 몸무게를 유지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40세까지는 항상 안정적으로 80kg 정도를 유지했다. 키가 185cm인 그에게 그 정도 체중은 괜찮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균형이 깨졌다. 85, 86을 넘더니 급기야 90kg에 가까워졌다. 전처럼 많이 먹지도 않는데 이상한 일이었다. 그리고 식전주나 와인을 마시고 나면 몸이 부었다. 반지가 손가락에 꽉 끼고 벨트로 인해 허리가 불편해져 구멍을 바깥으로 하나 늘렸다. 하지만 무엇보다 걱정되는 일은 아침 발기가 거의 없어졌다는 것이다. 전에는 매일 아침 발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주 가끔 발기되고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피로감이 심해졌다. 그리고 밤에 아내가 방에 들어와 그의 앞에서 옷을 벗어도 흥분이 되지 않는다. 성관계는 일주일에 1번 갖는 것이 최대이며 그 이상은 전혀 생각이 들지 않는다. 확실히 예전보다 성욕이 줄고 뇌가 덜 에로틱해진 느낌이다. 그 증거로 낮에 성적 판타지에 빠지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다. 보통 사무실이나 거리에서 예쁜 여자를 보면 눈길이 갔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줄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는 당황스럽다. 이제 예전의 자신은 사라진 것 같다.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는 곧 그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질투심이 많은 아내는 그에게 애인이 생겼다고 믿을지도 모른다.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면 여전히 욕구를 느끼기 때문에 성욕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지는 않다.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이 분야 전문의에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 얘기하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몰랐다. 설령 그쪽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병원에 가는 것이 잘하는 일인지 망설여졌다. 그는 아내와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문제는 아내에게도 걱정할 만한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아내도 성욕이 줄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아내는 저녁에 일부러 피하려는 것처럼 일찍 잠자리에 든다. 가끔 성관계를 할 때도 아내가 쾌감을 덜 느끼고 별로 즐거워하는 것 같지 않다. 아니면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걸까? 너무 많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가끔은 아내에게 일 때문에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어쨌든 그는 아내에게 관심이 덜 가고 아내도 그에게 예전보다 훨씬 관심이 줄었다. 그렇다면 크리스토프의 아내는 어떨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녀도 크리스토프의 말이 사실이고 남편에 대한 관심과 성적 욕구가 줄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으니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저 반복되는 일상으로 다가온다. 그녀는 섹스 중에도 종종 다른 생각을 하고 쾌감을 느끼려면 집중이 필요했다. 혼자 자고 싶은 날도 많아졌다.
그녀는 남편보다 몇 살 어리니까 섹스를 하고 싶은 마음이 예전보다 덜하다면 그건 남편이 원인일 확률이 높다. 예전보다 욕구가 줄었다고 해도 그녀는 남편보다 자주 원한다. 하지만 남편이 그녀를 덜 원하는 게 느껴진다. 저녁에 남편 앞에서 옷을 벗을 때 그는 이제 자신을 거의 쳐다보지도 않는다. 남편의 눈에 그녀는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여전히 예쁘고 섹시한 난제리를 좋아한다. 남편은 섹스할 때 전보다 훨씬 활기가 줄어든 게 느껴지고 지속 시간도 줄었다. 그녀는 피곤하고 회사 일로 걱정이 있어서 그렇다는 남편의 말을 믿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는 아내에게 항상 솔직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어쨌든 나이가 들었으니 이런 변화는 감수하고 있다. 여성에게는 폐경이 있다. 남성에게도 그런 게 있을까? 그녀는 남성 갱년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떠올랐다. 남편은 남성 갱년기를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성 갱년기가 치료될 수 있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고 싶어졌다. 자신의 갱년기를 치료해주는 산부인과 의사는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 곧 호르몬 치료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그래도 폐경의 조짐이 보이고 어느 순간 갑자기 얼굴에 뜨겁게 열이 오르는 등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것이다. 그게 전부다. 남편은 분명 자신의 증상을 알고 있을 것이다. 남편은 왜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일까? 남성도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남성성을 유지하기 위해 몇 가지 치료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비아그라 같이 발기부전에 효과적인 약도 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대화를 나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확실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크리스토프는 상담을 받기 전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는 점도 명확히 해야겠다. 20주년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그는 아내를 페리고르의 한 성의 호텔로 데려가 단둘이 주말을 보낼 계획도 세웠다. 아내는 매우 기뻐했고 멋진 장소에서 샴페인과 반짝이는 샹들리에 불빛과 함께한 세련된 저녁 식사는 불행히도 실패로 돌아갔다. 크리스토퍼와 그의 아내는 전이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어색했고 둘 다 절망적인 상황에 낙담하고 좌절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들은 전문가를 찾아가기로 했다. 우리는 크리스토퍼의 검사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혈액 검사와 크리스토퍼가 겪는 문제에 대해 검토한 후 그가 남성 갱년기 전후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는 그에게 호르몬 처방을 권했고 기력과 성적 활력을 되찾아주는 호르몬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치료는 간단하다. 매일 아침 아랫배와 허벅지 안쪽에 젤 형태의 DHT를 발라 호르몬이 몸 전체에 순환되도록 하기만 하면 된다. 여기에 더해 세포막을 보호하고 항산화제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캡슐 형태의 오메가3 지방산을 보완적으로 섭취하여 노화를 늦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도록 했다. 우리는 또한 매일 최소 30분 동안은 걸으며 신체 활동을 하고 산책을 기본으로 어떤 운동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도록 권했다. 수면도 신경 써야 할 일이었다. 우리는 그에게 피로감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수면이라는 신체적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밤 10시 전이라도 졸리면 참지 말고 바로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빵을 비롯하여 혈당 지수가 70 이상인 탄수화물도 줄이라고 조언했다. 테스토스테론 투여는 날씬해지는 효과와 더불어 뱃살을 빨리 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 치료를 이어갈 것을 권했다. 크리스토퍼는 금세 건강이 좋아지고 활력을 되찾은 느낌을 받았다. 그는 실제로 몇 주 만에 30대의 성욕을 되찾았다. 그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받고 3개월 후에 진료를 받으러 다시 왔다. 모든 문제가 개선되었고 그는 여전히 의료진의 감독하에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부부관계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남자의 인생은 갱년기에 뒤바뀐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